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은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차 보러 온 거예요? 네, 스포티지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했는데요. 네. 더 볼드, 그 이름답게 굉장히 강인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네, 더 볼드. 볼드. 뭔가 이제 강인하고 튼튼한 그런 인상을 주는 이름이었는데요. 볼드, 뭐 용감하다 이런 뜻으로도 네. 쓰이는 거고, 여기 폰트도 이제 두꺼운 게 볼드잖아요. 네, 그런 뜻인 거죠. 네. 정말 그 어떤 자동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볼륨감, 그리고 다이나믹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소형 SUV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준중형 SUV라고 요즘 말하지만 이 준중형 SUV 치고는 꽤 당당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스포티지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강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실은 여기 부분이 여기 이제 헤드램프 부분으로 볼륨감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볼륨을 일으키고 그걸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라인. 여기 이제 포르쉐의 고유의 라인이었는데 이걸 따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차를 보고서 이거 뭔가 포르쉐 맡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면서 둘이 좀 다르다는 느낌으로 점점 이렇게 좀 구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존엔 이렇게 두 개의 램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하나의 램프와 네 개의 램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모습이 마치 K3에서 본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니, K3하고는 당연히 비슷해야죠. 왜냐하면 같은 패밀리니까. 같은 패밀리 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에서 어떤 이런 고유의 디자인 요소를 갖게 되면 그럼 전 라인업이 다 그 디자인 요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드램프를 네. 얘기하면서 그 옆에 깜빡이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필수죠, 필수. 깜빡이가 헤드램프에 여기 이 포포인트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포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아무튼 이 깜빡이는 아마도 지금 나온 모든 깜빡이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거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깜빡이가 일단 이렇게 LED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게 개별적으로 다 구분되어 있는 이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거든요.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스팅어에서 우리가 좀 봤던 그런 램프가 여기로 이렇게 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안개등도 원래 기존엔 이렇게 아이스 큐브 타입으로 4개가 한 군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두 개 이렇게 나눠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스 큐브가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각이 들어가서 네.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을 갖고 있군요. 그러니까 좀 더 입체적이고. 그렇죠. 네모 반듯하면은 사실 밋밋한 느낌인데 이렇게 약간의 각을 줌으로 해서 이 네모가 약간 틀어지면서 긴장감을 주도록 다 예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일어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날카롭고 그러면서 안정감이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스피드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LED를 지금 어떤 식으로 배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하나의 램프에서 4개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LED였다면 지금은 LED 개수를 더 많이 넣어서 그 4개의 밝기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네요. 그 아이스 큐브를 지나가는 이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라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 차가 더 날렵해 보이는 것과 그리고 차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하나의 라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차가 더 안정적이고 더 낮아 보이고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피드 플레이트가 보통 오프로드 성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피드 플레이트를 오히려 차가 낮아 보이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일단 디자인 요소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게 정상일까요? 탄성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저도 힘 너무 많이 약한데요? 안 주고도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너무 약한데 괜찮은 거야? 차가 오프로드에 들어갈 때 각도가 크면 그 앞부분에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한 용도인데 그걸 앞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앞에 스크래치가 더 생기는 거죠. 저 이 부분도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고 있는 라인이 보시면 네.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검정 톤과
이 아까 말한 블랙 다크 크롬? 네, 네네. 다크 크롬이 두 가지로 이어져 있는데 이게 저는 왜 이렇게 마음에 들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핫스탬프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흔히 핫스탬핑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핫스탬프드 스타일로 이렇게 그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차를 타다 보면 이 안에 그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이 라디에이터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한쪽은 에어컨 컨덴서, 한쪽은 그리고 인터쿨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배치돼서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간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냉각수 그 라디에이터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스타일로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차 배기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차 배기량은 1.6. 아, 1.6 디젤 터보군요. 1.6 디젤인데 지금 1.6 예전 같으면 준중형 차, 소형차에나 사용되던 그런 엔진이 이제는 이런 SUV를 타는데도 뭐 문제 없다 이건가요? 그리고 1.6리터는 이전까지는 요소수를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1.6도 요소수 다 쓰고 그렇게 되네요. 모든 디젤 차량에는 다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 되게 세심한 게 이런 게 이렇게 호스가 지나가잖아요. 냉각수 호스가. 아, 옷을 또 입혀놨네요. 아, 예, 옷도 입혀놨고, 야, 옷을 입혀서 뭐 어디 스크래치가 나거나 뭐 호스가 뭐 상하거나 이런 것들도 막아주면서 동시에 여기 스폰지를 이렇게 대서 편안하게 호스가 어디 이렇게 처지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또 해놨어요. 곳곳에 이렇게 스폰지가 막 돼 있어서 굉장히 그 흡음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게 눈에 보입니다. 이 안에도 보면 지금 그렇네요. 네, 스폰지 스펀지예요? 있잖아요. 스폰지. 여기도 보면 스폰지. 그쵸? 아, 전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인젝션 할 때의 소음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차르르르르 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인젝션에 치익 하는 그런 소리라든지 그런 걸 막아주는 그런 아주 세심한 그런 스폰지가 또 여기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엔진룸하고 그 이제 객실과 요 사이를 막아주는 그런 흡음재도 또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객실로 소음이 많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2중, 3중으로 돼 있습니다. 네, 엔진룸 보니까 엔진이 좀 더 커진 것 같긴 하네요. 이거 무슨 차인데 그래요? 이게 2.0 디젤인데 네. 아까 봤던 1.6 모델에 비해서 일단 기본 네. 엔진 커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엔진 자체가 2.0이니까 좀 더 큰긴 큰가 봐요. 그리고 뒤에 터보차저도 좀 더 큰 게 들어가고 약간 좀 전반적으로 다 큼직큼직해서 빈틈이 좀 적기도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뭔가 변속기도 좀 달라졌다면서요? 8단 변속기로 변화가 일었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 틈으로 보면 살짝 보입니다. 8단 자동이 사실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DCT, 현대차 DCT가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소비자 중에 많은 분들이 DCT를 조금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약간 DCT가 바보 같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혹 짜증나는 그런 거를 난 도저히 난 납득 못하겠어 라는 분들은 2.0을 그냥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새로운 디자인 휠로 바뀌었군요. 알로이 휠이지만 이전 알로이 휠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주먹이 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네, 더 이렇게 개방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여기 휠도 지금 볼륨감이 있어요.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오거든요. 네네. 이렇게 쭉. 맞아요. 이걸 역조 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올수록 더 멋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인이 또 두껍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제 주먹이 훨씬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크게. 맞아요. 이렇게 약간 가운데는 들어가고 가장자리로 해서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디자인의 휠들이 스포티하고 예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아차가 이런 디자인의 휠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G69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일단 이거 수입차처럼 열리네요. 눌러서 열게끔 돼 있네요. 눌러서 열게 돼 있고 그리고 G69 경유인데 네, 경유죠. 디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DEF 에드블루라고 써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요거는 그 요소수를 넣기 위한 또 주입구예요. 왜냐면 역시. 디젤 차량은 이제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요소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1.6리터도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면서요? 필수죠, 필수. 디젤 차는 모두 다 요소수가 들어가게 된다. 지금 헤드램프를 켠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조금 더 예뻐졌네요. 이건 분명히 예뻐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앞과 뒤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산타페 같은 거 디자인 잘 됐다고 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뒤가 서로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전혀 다른 차로 느껴져요. 근데 이 차는 어쨌든 앞과 뒤가 대꾸를 잘 이루고 있고 같은 차 맞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어디가 바뀌었어요? 안에 스키드 플레이드가 또 달라졌다고. 더 들어가고. 곡선이 더 예뻐지고 더 모양을 튼튼한 좀 느낌으로. 냈죠, 아무래도? 네. 와, 그리고 저 이것도 재밌네요. 이 머플러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서 시선을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타원형인데 아래로 또 돌려보면은 면적이 좀 동그란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구나. 대각선 처리된 거. 그리고 양쪽으로 머플러 구멍이 있는데요. 이쪽은 머플러가 아닙니다. 이쪽은 정말요? 그냥 속았네? 막혀 있고요. 이쪽은 그럼 진짜 머플러인가? 이쪽도 머플러가 아니네요. 이거 둘 다 머플러가 아닙니다. 둘 다 머플러가 아니고 머플러 구멍만 이렇게 있는 거고 실제 머플러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전동이에요. 아우. 스포티지급에서 조심하세요. 이제 전동으로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뒤쪽에 가림막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요. 이게 이걸 빼서 빼는 거에 놀라면 어떻게 해. 이걸 당연히 누구나 다 뺄 아니, 수 되게 있지. 쉽게 빠지네요. 어떤 버튼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이걸 당겨서 이렇게 움직여져요. 네, 움직여집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뒷좌석을 조금 더 앞으로 하면 이 앞에다가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이 위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조금 숙였을 때 이 제대로 이 화물칸을 막아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이유에서 저렇게 두 개의 위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젖혔을 때 이 정도 젖혀지고 앞으로 젖혔을 때 이 정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2열도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네. 좋네요.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까지 세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스포티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차도 이렇게 뒷좌석을 넉넉하게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영화. 근데 저는 오늘 스포티지를 보고 느낀 점이 큰 차같이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큰 차로 느껴지죠. 그게 스포티지의 장점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실제보다 더 큰 차로 느껴지는 거. 네. 그리고 큰 차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활용도를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 그런 게 아주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 대신에 타이어 수리 키트를 저렇게 안쪽에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곳곳에 양쪽에도 여분 공간이 존재하긴 하네요. 수납 공간이 하나씩 제공이 되고 있다. 네. 밑에 스페어 타이어 자리가 아예 없군요. 이제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아예 없애버렸네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쿨하게.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첨단 안전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죠. 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핸들을 자동으로 조향해줘서 차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모든 스포티지가 긴급 제동을 하는 거. 앞에 갑자기 딱 멈춰서면 그럼 추돌하지 않고 제동을 하는 거. 엘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본 제공하고, 그리고 긴급 제동을 기본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고속도로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HDA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고속도로가 막힐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막히는 경우에도 핸들을 돌려주고 알아서 앞차랑 같이 가다 서다를 계속 해주고, 그리고 차가 멈췄다가 또 출발할 때도 스스로 멈췄다 출발까지 해주고, 그런 것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에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 트림에서 옵션으로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좋아진 셈이죠. 자, 들어왔는데요. 썬루프 이전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고. 이게 정말 인상 깊어요. 어떻게 2열 뒷사람의 고개 끝까지 보일 그쵸. 수 있는. 저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소렌토에 사용되던 거 남아서 여기도 그냥 장착한 것 같은 기분 아니에요? 근데 시원하긴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네, 개방감 정말 있고. 많이 완전히 오픈카 타는 기분으로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개방감. 스포티지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잘 유지가 됐고요. 모니터가 네. 이렇게 공조기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점이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이게 겉에 테두리를 같이 묶어서 그런지 네. 실제는 8인치인데 훨씬 커 보이는 그런 느낌?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8인치가 이게 턱이 없네요, 여기.
네. 턱이 없이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게 가장자리에 원래 이렇게 턱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프레임리스로 하니까 시동을 껐을 때 이게 하나가 되게 커 보여요. 이만해 보여요. 일단 뭐 여기에 있는 겉에 테두리를 양 옆에 네. 저기 공조기에도 일체감을 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 소렌토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살짝 담기도 했고 거기서 봤구나 내가. 네, 그리고 여기에 그 공조장치의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됐네요. 공조장치가 네. 이렇게 여기도 이제 하이그로시 블랙 베젤을 사용을 해서 아. 굉장히 인레이를 사용해서 굉장히 예쁘게 아 이렇게 여기도 안쪽이랑 겉에 네, 잘 만들었는데요. 이 안에 버튼들도 지금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 센터페이시아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차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위쪽도 예전엔 아마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블랙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서 위쪽을 검은색으로 이걸 검은색으로 하고 여기도 색깔을 또 맞췄어요. 굉장히 잘 세심하게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이번 스포티지는 색깔의 조화를 참 잘 맞춘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핸들도 좀 바뀌었다면서요? 이게 D컷이라고 해서 네.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죠. 약간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 굉장히 가뿐하고 이렇게 잡으면 약간 두툼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은데요, 이게. 여기 패들 시프트도 나름대로 마련이 돼 있고요. 이 핸들 디자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고급감은 뭐 고급감 느껴지세요? 네. 충분히 고급스러운, 우리가 니로를 타다 보니까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 되게 특이하네. 여기가 왜 반짝거리죠? 이 구멍 사이로 네.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그런 게 보여요. 이게 왜 반짝반짝거리는지 그러게 모르겠네. 여기는 없는데 여기 구멍 있는 메인 시트 두 자리는 반짝반짝하네요. 네,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이하네. 뭐가 예뻐 보여요. 여긴 딱딱하고 여긴 푹신푹신하게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뒷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고급차에서나 하던 건데 지금 이렇게 준중형에서 이렇게 가장자리는 딱딱하게 가운데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좀 돈 들여서 했네요. 시트백이 일단 헤드레스트를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뒷좌석에서. 네. 이거 제가 캠페인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한가요? 네, 좀 더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방송사고. 진짜 보니까 머리의 중앙이 요 중앙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넘어요. 이게 헤드레스트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덜 올라온다는 거죠. 앞좌석 시트는 충분한데 뒷좌석 시트는 대부분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는 게 좀 아쉬워요. 아주 굉장히 넓네요. 여기 레그룸도. 넓고 편하고 이거보다 큰 SUV가 과연 필요할까 싶은 정도의 넉넉함이 느껴지죠. 네 명이 탔을 때. 네, 명이 탔을 정말 때 패밀리카로 딱 손색 없는 크기?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크다고 해서. 4명이 편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이 차는 넉넉한 차다. 부족하지 않다. 그것까지 오케이. 양쪽에 카시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가운데 사람이 앉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엄마나 아빠가 여기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빠가 여기 절대 못 앉거든요. 어지간한 차는. 근데 지금 스포티지가 이렇게 넓었나? 양쪽으로 하고 어떻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역시 아빠의 고민은 카시트로부터. 그럼요. 이게 SUV 사시는 분 중에 한 반 이상은 카시트를 장착하고 타실걸요? 그래서 아마 아이소픽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커버가 있는 게 더 좋은데, 사실은 커버가 있지 않지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구조로 돼 있네요. 야외에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또 이 검정 컬러가 예. 좀 있어 보이네요. 예,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니까 또 거리에서 어떤 느낌인지 대충이나마 좀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전 디자인 마음에 들었는데 은진 씨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도 또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난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아, 이거 너무 튄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좀 화려한 디자인 좋아하시면 패밀리카로도 되게 손색 없을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고 이전의 스포티지는 조금 망둥어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완성형으로 다시 나온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마음이 좋고, 이 스포티지에 대한 그런 안 좋았던 마음, 그러니까 디자인 왜 이렇게 뽑았어 하는 그 아쉬웠던 마음들이 눈 녹듯 좀 사그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스를 전 차종에 기본 적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응원할 만한,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느낌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밑에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고요. 저는 모터그래프 김은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